최근 파리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선수들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8위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죠. 이는 국민들에게 큰 환희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찬란한 성과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체육계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체육회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체육계 전체를 뒤흔드는 큰 파동으로 번져갔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오랫동안 체육계의 실세로 군림해온 이기흥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체육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최근 연이은 논란으로 인해 그의 위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거물로 불리던 그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체육회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는 단순한 재정 관리를 넘어선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회 측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개입이 체육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예산 편성권에 대한 간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체육회가 누려온 독립적인 권한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영광과 체육계 내부의 갈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더 나은 체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 사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단순한 스포츠 단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조직의 규모와 영향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실체가 얼마나 방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체육회는 58개의 가맹 경기단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을 아우르는 규모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와 같은 메이저 스포츠부터 비교적 생소한 종목까지 대한체육회는 이 모든 종목의 상위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17개의 시도체육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각 지역의 체육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곳곳의 체육활동이 대한체육회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체육회는 해외 지부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대한체육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대한체육회의 존재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 구조는 대한체육회가 단순히 스포츠만을 관장하는 기관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는 지역 체육계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체육회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이러한 구조는 마치 하나의 왕국과도 같습니다. 체육회장은 이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 행정을 넘어선 권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체육회의 구조와 운영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체육회는 마치 독립된 왕국처럼 자체적인 규칙과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죠. 이러한 배경 때문에 현 이기흥 회장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는 이러한 체육회의 독자적인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대중의 관심이 체육회의 내부 운영에 집중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거대 조직이 과연 현대 사회의 요구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체육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공공성과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대한체육회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예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인데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체육계 전반의 권력 구조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최근 체육회의 예산 사용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열린 국제대회에서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면서도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체부는 체육회에 매년 지급되는 200억 원의 보조금에 대해 상세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는 차원을 넘어 체육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체육계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체육회 측은 이러한 정부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체육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기흥 회장은 이 4천억 원이 넘는 예산 편성권을 바탕으로 산하연맹에 자신의 측근들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합니다. 체육회의 입장에서는 만약 정부가 산하단체에 대한 예산을 직접 교부하게 된다면 이는 곧 그들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고위 인사들이 이에 대해 격렬히 저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예산 문제는 단순한 재정관리의 차원을 넘어 체육계 내에서의 자신들의 지위와 직결된 사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더 깊은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체육회의 대립 뒤에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권력 구조 개편이 단순히 문체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정부 고위층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상황은 체육계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 관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공공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정부의 입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율성과 권한을 지키려는 체육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체육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공적 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사용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체육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대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통령실, 즉 청와대가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대통령실에서 이기흥 체육회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체육계 전반의 개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최근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이강래 선임 행정관의 사퇴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사퇴로 발표되었지만 내부 사정의 밝은 소식통들은 이 사건의 배경에 이기흥 회장과의 관계가 작용했다고 전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사퇴한 이강래 선임 행정관이 이기흥 회장의 조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들이 함께 불교계를 접근하고 외부 활동을 함께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 내에서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고 결국 이강래 행정관의 사퇴로 이어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퇴 문제를 넘어 이기흥 회장이 체육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체육회를 장악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 여권 인사의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회장의 3선 연임 시도를 과거 독재 정권의 사례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체육계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기흥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체육계 수장에 올랐고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3선에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체육계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체육계 주변에서는 그가 여야를 넘나드는 탁월한 정치적 처세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기흥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와대의 비판적 시각, 정부의 개혁 의지, 그리고 점점 고조되는 여론의 압박까지 그를 둘러싼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체육계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권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전문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체육계를 뒤흔든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안세영 선수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유망한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안 선수는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하는 등 구시대적인 선수촌 문화에 대해 언급했고 이는 즉시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발언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체육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에게 빨래를 시킨 선배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청소와 빨래뿐만 아니라 이미 군대에서도 사라진 비인격적인 집합과 폭언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오래된 관행과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 강압적인 훈련 방식, 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닌 한국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미란 차관은 배드민턴협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재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협회의 자정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와 대한체육회가 정부의 개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이기흥 체육회장은 문체부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 너희가 굴복하면 체육계 전체가 무너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배드민턴협회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협회 회장인 김태규 씨는 문체부에 저항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태는 안세영 선수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 체육계 전체의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현재 협회는 안세영 선수의 강력해진 조사 거부와 단호한 입장 발표에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이 불합리한 조사위를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결국 체육계의 왕이라 불리는 이기흥 회장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와의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었고 배드민턴협회는 마치 그의 대리인처럼 움직이며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안세영이라는 젊은 선수를 중심으로 두 거대한 세력 마이너스 정부와 체육회 마이너스 이 맞붙는 일종의 체육계 대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체육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인권,
투명한 운영체계, 그리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를 계기로 체육계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선수단이 귀국하는 순간은 보통 국가적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순간이 체육계 갈등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체육회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체육회가 정부의 공식 환영 행사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해단식을 진행하려 한 데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적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성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는 이를 무시하고 자체적인 해단식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해단식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과 차관인 장미란이 환영 행사를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차가운 분위기와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체육회는 마치 급박한 전시 상황처럼 선수들을 서둘러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과 취재진 그리고 선수 가족들까지 어리둥절한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기흥 체육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관과 차관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자마자 격분했고 다 뒤엎어 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시를 받은 장재근 선수촌장은 지금 바로 해산하라 는 호령을 공항에서 외쳤고 이로 인해 준비된 환영 행사는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결정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피로를 고려했다는 점, 진천 선수촌 도착 시간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이 해단식 파동의 배경에는 더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체부가 체육단체장들의 장기 집권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이기흥 회장의 반발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차라리 정면으로 겨냥하라며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단식 파동을 넘어 체육계 권력 구조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체육계의 자율성과 정부의 관리 감독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체육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해단식 파동은 체육계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권력자 한 명의 감정과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적 행사가 무산되고 선수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퇴색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체육계는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하나의 큰 주제로 수렴됩니다. 바로 한국 체육계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체육계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스포츠 정책과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체육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개혁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먼저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측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체육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오랜 기간 체육계를 이끌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기흥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지도부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체육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개혁을 주장하는 측은 현 체제의 폐단을 지적합니다. 불투명한 예산 집행,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선수 인권 문제 등이 그 예입니다. 이들은 체육계가 더 이상 독자적인 왕국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공적 영역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최근 유인촌 장관이 체육단체장들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체육계의 권력 독점을 막고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개입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체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역설적으로 체육계가 얼마나 정치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 주도의 개혁이 성공할 경우 체육계의 지배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단체장의 임기 제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체육계의 저항이 강력할 경우 개혁이 지연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육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계의 자율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되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의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체육계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단순히 권력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스포츠의 발전과 선수들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체육계 개혁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한국 스포츠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갈등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